회장님, 지금 시장 전체가 이 원전 르네상스라는 아주 달콤한 꿈에 흠뻑 빠져 있습니다. 연일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수주잔치 뉴스에 모두가 축배를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그 화려한 승전보 뒤에 아주 교묘하게 숨겨진 재무적 독소조항, 즉 포이즌필이라는 치멸적인 폭탄에 대해 보고를 드리려 합니다. 이번 보고는요, 국내 EPC, 그러니까 건설에너지 섹터에 대해 기본적인 그림을 이미 다 그리고 계신 회장님들을 위한 심층 브리핑입니다. 만약 처음 이 분야를 접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희 채널에 이전 기초편 영상을 먼저 참고해 주시면 논점을 따라오시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섹터가 앞으로 성장할 거라는 건 이제 길 가는 사람도 다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그 성장성이라는 화려한 포장지 이면에 아무도 이야기해주지 않은 디테일한 재무 리스크까지 현미경으로 세포를 들여다보듯 샅샅이 씹어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약속드립니다. 오늘 이 브리핑을 끝까지 듣고 나시면 적어도 이 원전 르네상스 이슈 때문에 나중에 뒤통수를 맞거나 의도치 않은 손실을 보시는 일은 완벽하게 차단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을 온통 지배하고 있는 이 장밋빛 낙관론이 사실은 어떻게 잠재적 이익을 전부 다 지워버릴 수도 있는 근본적인 결함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지 그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여드리겠습니다. 회장님의 시간을 아껴드리는 주식비서 로니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시장의 투자 심리를 완벽하게 사로잡고 있는 강력하고도 매혹적인 강세론, 이른바 불케이스부터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 모두가 이토록 원전에 열광하는가, 그 근거부터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면에 숨어있는 리스크를 정확하게 평가하려면 시장이 무엇을 보고 환호하는지부터 알아야 하기 때문이죠. 산이 얼마나 높은지를 알아야 추락했을 때의 충격도 가늠할 수 있는 법이니까요. 회장님, 화면에 보이는 이 거대한 글로벌 에너지 지도를 한번 봐주십시오. 이게 단순히 색칠된 지도로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회장님.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EPC 기업들의 미래 수십 년치 먹거리가 걸려있는 그야말로 기회의 대륙입니다. 북미, 유럽, 아시아, 중동 할 것 없이 지금 전 세계가 에너지 인프라를 새로 까는 데에 그야말로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건설사들이 중동의 오일머니에 의존해서 플랜트 수주를 따내던 시절과는 그 판의 규모와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는 발주처의 변덕에 따라서 프로젝트가 하루아침에 엎어지기도 하는 다소 불안정한 수주 환경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인공지능 AI 혁명과 탈탄소라는 이건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인 거대 흐름이 만들어낸 구조적인 수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정성과 지속성 면에서 과거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정말 전례 없는 거대한 판이 깔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속도감 있게 이 기회의 파이가 도대체 얼마나 거대한지 숫자로 직접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미 시장입니다. 미국 페르미 원전 프로젝트, 이 단 하나의 프로젝트 규모가 무려 32조 원입니다. 회장님, 이 32조 원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거대한지 혹시 감이 오십니까? 국내 굴지의 EPC 기업이 1년 내내 피땀 흘려 채워야 하는 수조 목표액을 단 한 방에 채우고도 남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배경에는 바로 AI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막대한 전기를 먹어치우는 이 데이터 센터를 감당하기 위해 안정적인 기저전력원으로서 원자력의 가치가 재평가받기 시작한 거죠. 여기에 미국의 강력한 탈탄소 정책까지 맞물리면서 이 프로젝트는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에너지 전환의 서막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이 된 것입니다. 자, 이번엔 유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슬로베니아 그리고 스웨덴, 이 두 나라에서 각각 발주될 원전 프로젝트 규모만 합쳐도 도합 12조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회장님, 유럽의 이 숫자는 단순히 경제 논리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러시아산 가스에 국가의 에너지 명운을 맡겼다가 전쟁 한 번에 어떤 꼴을 당했는지, 그야말로 호되게 당했던 유럽의 절박함이 이 12조 원이라는 숫자 안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이들에게 원전 건설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이 걸린 에너지 안보 그 가치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들은 어지간한 정치적 변수에는 쉽게 흔들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안정적인 자금 집행까지 예상됩니다. 시장은 지금 이 거대한 돈의 흐름이 과연 최종적으로 어디로 향하게 될지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유럽의 불가리아 역시 10조 원 규모의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전 세계는 그야말로 원전 건설의 춘추전국 시대에 돌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 서유럽, 동유럽 할 것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수십조 원짜리 초대형 프로젝트들이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압도적인 시장의 크기, 이것이 바로 투자자들이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라면서 국내 EPC 기업들의 주가가 재평가될 것을 기대하는 가장 강력하고도 직관적인 첫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장이 이토록 낙관하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앞에서 보신 것처럼 AI와 탈탄소라는 거스를 수 없는 메가트렌드가 전력 수요를 그야말로 폭발시키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산업구조의 근본적인 대변혁입니다. 둘째, 이 거대한 시장의 수혜를 입을 가장 유력한 후보로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모두 갖춘 우리 대한민국 EPC 기업들이 최선 호주로 꼽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회장님, 기술력과 가격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경험입니다. 특히 UAE 바라카 원전의 성공적인 완공 경험은 단순한 시공 능력을 넘어서는 겁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정해진 예산과 공사 기간을 정확하게 맞춰가며 이처럼 거대한 원전을 차질 없이 지어본 실전 경험이라는, 이건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엄청난 무형자산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다른 경쟁사들이 결코 단기간에 따라올 수 없는 우리만의 강력한 해자, 즉 경제적 방어선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장의 열광적인 환호 뒤에 아주 단단하게 깔려있는 논리적 배경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장에 널리 알려진 장밋빛 청사진입니다. 화장님, 내용이 조금 깊어지는데 괜찮으시죠? 지금부터가 오늘 브리핑의 진짜 핵심이기 때문에 잠시만 더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이 화려한 축제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그것도 아주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치명적인 리스크, 바로 웨스팅하우스의 독소 조항이라는 문제의 본질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는 이렇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한국 원전 수출의 발목을 잡아왔던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 재산권 분쟁, 이 지긋지긋했던 분쟁이 마침내 해결되면서 모든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는 겁니다. 언론과 대부분의 증권가 리포트가 이 합의를 두고 드디어 족쇄가 풀렸다면서 엄청난 호재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합의를 통해 소위 팀 코리아가 전 세계 시장을 향해 마음껏 날개를 펼칠 수 있는 승리의 라이센스를 획득했다는 평가가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저희는 여기서 판을 완전히 뒤집어 보겠습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지 않습니까? 모두가 승리의 라이센스라고 부르는 이 합의의 이면에는 과연 어떤 대가가 숨겨져 있을까요? 우리는 이 귀중한 라이센스를 얻기 위해서 과연 얼마만큼의 비용을 지불하기로 약속한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청구서의 내용을 하나하나 공개하겠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숫자입니다. 화면을 주목해 주십시오. 새로운 합의 조건 아래에서 우리가 원자료 1기를 해외에 수출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에 지불해야 하는 순수 기술 사용료는 약 1억 7,5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과거 10년 동안 시장에서 추종해오던 금액이 약 3천만 달러였거든요. 이것과 비교하면, 잠시만요. 제가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게 5.8배가 아니라 무려 58배나 폭증한 금액입니다, 회장님. 58배요. 이건 오타가 아닙니다. 단순한 비용 증가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프로젝트의 수익 구조 자체를 근본부터 뒤흔들어 버리는 수준의 엄청난 지각 변동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 58배라는 숫자가 가진 그 파괴적인 의미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저 분쟁이 해결됐다는 그 사실 하나에만 취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회장님,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기술 사용료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합의 내용에는 약 6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웨스팅하우스의 기자재와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는 더 기가 막힌 조항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마치 자동차를 한 대 사는데 엔진값은 따로 내고 거기에 더해서 엄청나게 비싼 순종 부품과 정비 서비스까지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것과 똑같은 꼴입니다. 결국 이 기술 사용료와 의무 구매 비용을 다 합산하면요, 우리가 원자로 1개를 지을 때마다 우리 주머니에서 고정적으로 나가야 하는 돈이 무려 8억 2,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조 원이 훌쩍 넘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10조 원짜리 초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해도 그중 10%가 넘는 1조 원이 그대로 웨스팅하우스의 몫으로 돌아가는 기형적인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보고의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재무적 독소 조항의 실체입니다. 겉으로는 수출의 족쇄를 풀고 자유를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상은 수주를 하면 할수록 이익은 줄어들고 재무적인 부담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아주 기형적인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건 잠재적인 승리를 아주 높은 리스크와 아주 낮은 마진을 가진 위험한 사업으로 변질시켜버리는 독소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엄청난 비용 구조를 안고서 과연 우리가 프랑스, 러시아 같은 글로벌 경쟁사들을 상대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우리는 지금 이 지점에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새로운 현실에 직면한 우리 기업들은 과연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시장은 여전히 환호하고 있지만 저희는 여기서 냉정해져야 합니다. 특히 시장의 주목을 한몸에 받고 있는 삼성 E&EA의 중대한 전략적 방향 전환을 통해서 이들이 독소조항이라는 보이지 않는 족쇄를 어떻게든 끊어내고 기업 가치를 재평가받기 위해 어떤 거대한 도박을 하고 있는지 그 속내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이 도넛 차트를 봐주십시오. 삼성 E&A가 시장에 제시한 2030년의 미래 모습입니다. 기존의 화공, 비화공 사업부라는 구분을 과감히 버리고 신에너지, 탄화수소, 첨단 기술이라는 세 가지 축으로 포트폴리오를 전면 재편했습니다. 여기서 회장님께서 가장 주목하셔야 할 부분은 바로 저 파란색 신에너지 부문입니다. 현재 약 19%에 불과한 이익 비중을 2030년까지 무려 50% 이상으로 회사 전체 이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사업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정말 야심찬 계획입니다. 이건 단순한 사업부 조정이 아닙니다. 회사의 DNA 자체를 완전히 바꾸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전략적 전환의 핵심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더 이상 변동성 크고 시장에서 낮은 평가를 받는 중동의 플랜트 건설사로 남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LNG, 수소, 암모니아와 같은 미래 에너지 기술을 선도하는 글로벌 에너지 기술 기업으로 완벽하게 탈바꿈으로써 시장에서 완전히 다른 수준의 기업 가치, 즉 훨씬 높은 주가 멀티플을 인정받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건설주라는 낡은 옷을 벗어던지고 에너지 기술주라는 새로운 명품 옷으로 갈아입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들이 벌이고 있는 위대한 재평가 도박의 본줄이며 시장이 그토록 열광하며 기대를 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회장님, 저희는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냉정해져야 합니다. 비전은 정말 원대하지만 현실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화면에 이 테이블이 그 꿈과 현실의 간극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미래 먹거리로 점찍은 미국과 인도네시아의 대형 LNG 프로젝트들, 아직 기본 설계, 즉 피드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본계약 체결까지는 아무리 빨라도 2027년, 아직 2년 이상의 시간이 남았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 야심찬 신에너지 전략이 실제 회사의 재무제표에 의미 있는 숫자로 찍히기까지는 상당한 실행 리스크와 긴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2년, 3년이라는 시간은 강산이 변하고도 남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시장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 경쟁사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꿈은 원대하지만 그 꿈이 현실이 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너무나 많은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시장의 시선이 팀코리아의 원전 수출이라는 한 가지 이슈에만 쏠려 있을 때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또 다른 기회는 없을까요? 지금부터는 논의의 초점을 잠시 바꿔서 핵심 시장인 바로 미국에서 조용히 하지만 아주 영리하게 대안적인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한 기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장님, DLENC라는 이름을 주목해 주십시오. 시장에서는 이 기업을 다소 소외된 주자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저는 오히려 이 기업이 어쩌면 숨겨진 진짜 수혜자, 즉 다크호스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이 웨스팅하우스와의 그 지난한 협상을 거쳐서 건별 수출 개혁에 목을 매는 동안 DL그룹은 아예 다른 차원의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 본토 안에서 에너지 사업 개발부터 건설, 운영, 유통까지 이어지는 독자적인 수직 계열화 생태계를 완성해둔 것입니다. DL그룹의 전략은 매우 입체적이고 영리합니다. 자회사인 DL에너지가 미국 현지에서 직접 발전소를 개발하고 운영하면서 사업의 기회를 만들어내면 DLENC가 그 프로젝트의 EPC를 담당해서 안정적인 일감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대림코퍼레이션이 에너지 물류와 거래까지 맡는 그야말로 그룹 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완벽한 삼각편대 구조입니다. 이것은 일회성 수출 계약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안정성과 확장성을 가집니다. 특히 3,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투자 특별법 IRA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미국 내에 이미 이렇게 강력한 사업 기반을 구축해둔 DL그룹은 그 어떤 한국 기업보다도 직접적이고 확실한 수혜를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남들이 집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을 때 이들은 이미 집 안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좋은 말만 하는 것은 간신입니다.
지금부터는 회장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킨다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오늘 보고의 클라이맥스라 할 수 있는 가장 묵직한 하방 시나리오, 즉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고 그 충격의 강도를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앞서 제가 계속해서 경고드렸던 그 독소 조항이 현실화될 경우 과연 어떤 끔찍한 연쇄 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지 우리는 미리 면밀하게 검토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가치평가 붕괴의 피드백 루프입니다. 도미노가 무너지듯 순차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첫째, 1조 원이 넘는 로열티 부담 때문에 입찰 가격 경쟁력을 잃고 체코와 같은 대형 계약 수주전에서 실패하거나 혹은 울며 겨자 먹기로 거의 이윤이 남지 않는 초저마진으로 간신히 수주하게 됩니다. 둘째, 이렇게 마진이 박한 프로젝트는 인건비나 자재값이 조금만 올라도 곧바로 적자로 전환될 위험이 아주 크고 이는 섹터 전체의 소액성을 심각하게 갉아먹게 될 겁니다. 셋째, 실적 악화는 당연히 재무구조 악화로 이어지고 이것은 국내 EPC 기업들은 물론이고 이 프로젝트에 보증을 서야 하는 한국전력의 신용등급까지 동반 하락시킬 수 있는 뇌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시장이 원전 르네상스라는 달콤한 꿈에서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투자자들은 이 섹터가 고위험, 저수익 자산이라는 걸 뒤늦게 깨닫고 썰물처럼 빠져나갈 것이고 주가에 잔뜩 붙어있던 프리미엄은 순식간에 증발하며 가치평가는 그야말로 붕괴 수준에 이를 수 있습니다. 회장님,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저 독소 조항이라는 첫 번째 단추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는 지극히 현실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이제 오늘 브리핑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시장을 온통 뒤덮고 있는 원전 르네상스라는 거대한 강세론의 화려한 이면과 그 속에 아주 교묘하게 숨겨진 치명적인 독소 조항이라는 약점까지 균형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삼성 E&P의 담대한 비전과 DLENC의 영리한 전략까지 모두 검토를 마쳤습니다. 이제 최종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장님, 글로벌 에너지 지도가 재편되는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엄청난 기회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눈부신 기회의 이면에는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재무적 족쇄 또한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빛나는 부분에만 열광하지만 저희의 의무는 회장님의 결정이 그 빛나는 사실과 동시에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잔혹한 진실까지 모두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내려지도록 끝까지 보좌하는 것입니다. 오늘 심층 보고는 여기까지입니다. 호재와 악재를 모두 테이블 위에 펼쳐드렸습니다. 철저히 공개자료 기준의 해석이며 최종 결제, 즉 투자의 판단은 회장님의 몫입니다. 더 디테일한 근거 자료는 고정 댓글에 블로그 링크를 확인해 주십시오. 시간 아껴드리는 주식비서 론이었습니다. 성투하십시오.